반갑습니다. LFE 제 예방연구소의 이상원 소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산업안전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 또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벌써 유튜브 산업안전 파트 5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강의는 5분에서 10분이지만 실제로 이 자료들을 준비하고 체크하는 과정 그리고 영상 녹화, 편집까지 제가 하다 보니까 보통 10분 정도의 이 강의 하나를 업로드하기까지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무료 강의를 들으시되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로 보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아차 사고입니다. Near Miss Accident입니다. 먼저 그 개념부터 우리 같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차 사고란 말 그대로 아차 할 뻔한 사고를 말합니다. 실제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사고가 날 뻔한 사고 사례를 말합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 일상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 바닥에 흘려진 물에 무심코 지나가다가 미끄러 넘어질 뻔한 일이 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창고에 정리해둔 옷박스가 머리 위에서 떨어져서 다칠 뻔한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아차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산업 현장에서의 아차 사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아차 사고 사례들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도 산재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차 사고는 산업재해 통계에 카운트 되지도 않고 감독기관에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즉 산업재해 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작성해서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이 아차 사고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하인리히의 1:29 대 300 도미노 법칙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는 바로 이 다음번 영상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습을 하자면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가 1명 발생하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낸 도미노 법칙입니다. 즉 사망사고 한 건이 발생하기까지 크고 작은 사고들이 존재하며 이 작은 사고들을 사전에 방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중대사고, 즉 산업재해로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아차 사고는 산업재해에 카운트 되진 않지만 아차 사고를 산업재해로 발전시키지 않도록 위험을 관리하고 제어하고 또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는 아차 사고 리스트를 기록 관리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 징후를 우리가 예견할 수 있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감독기관, 고용노동부가 되겠죠. 감독기관의 사업장 점검 시 아차 사고 리스트 발행 건수를 중요하게 감독합니다. 따라서 아차 사고 발굴 및 조사 보고서를 사업장에서 잘 관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차 사고를 사업장 자체적으로 발굴하시고 보고서를 기록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은 우리 사업장에서 얼마만큼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차 사고 적용 범위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아차 사고의 적용 범위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이 밑에 10가지는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 예시입니다. 각 사업장에 맞게 리스트를 작성해 보시고 위의 위험을 파악하시고 사전에 또 예방하는 활동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적용 범위에서 중요한 사실은 인적, 물적 요인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안전한 상태 또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불안전한 상태, 즉 물적인 상태도 여러분들이 아차사고 조사 보고서에 기록하시고 관리를 하셔야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의 상한 한 제한치, 즉 설계치를 벗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정에서 레벨과 압력 그리고 계측기기를 세팅을 해놨는데 정상 운전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치 및 제어 계통의 고장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터락 설정값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계측기기와 컨트롤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간의 상호 전기적인 작용을 통해서 제어하고 정상 레벨, 정상 압력으로 우리가 공정을 운전하는데 정상 압력 혹은 운전 범위를 벗어난 조건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운전, 정상 운전
전 가동 정지 시에 정상 운전 절차로부터 이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운전자의 태만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정비 또는 점검, 설비 유지 보수 시 담당자의 휴먼 에러가 되겠습니다. 밸브를 보호 조작했다든지 잘못 개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위험 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로 기인할 뻔한 사고를 말합니다. 앞의 내용과 비슷한데요. 보조작으로 밸브를 잘못 온오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지게차 후진 시 근로자와 충돌할 뻔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작업 현장에 누유된 오일로 인해 근로자가 미끄러질 뻔한 사고를 말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원료 이송 밸브를 착각하여 다른 위험 물질 이송 밸브를 개폐할 뻔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는 상부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가 작업 중 작업 공구가 지면에서 떨어져 하부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가 맞을 뻔한 사고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실제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사고가 날 뻔한 모든 사고 사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고, 재해로 발생하기 전 단계의 이벤트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차 사고 조사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고와 관련한 물적 증거가 손상되거나 소실되지 않도록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장 상황을 사진 또는 영상 자료로 확보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장 내에 남아있는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수집하시고 기록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고 발생 당시에 운전자 및 목격자들로부터 사고 상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셔야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아차 사고를 발굴하는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조직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고를 해야겠죠. 그 아차 사고 작업자가 관리자, 안전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요. 팀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관리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관리자가 또 윗분한테 보고를 하겠죠. 안전보건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별로 보고 체계를 갖추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차 사고가 보고가 됐으면 보통 24시간 내에 이 원인을 분석하도록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와 관리자가 이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차 사고 조사 보고서에 기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보고를 하는 체계를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차 사고 원인을 분석했으면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겠죠. 그래서 원인을 알면 그 원인에 대한 방지 대책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안전보건 담당자와 작업자들 그리고 관리자들이 참여해서 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시에는 사업장 내 동종 또 유사 위험 요인을 함께 검토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차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이 되었으면 그거를 경영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아차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이행을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자들은 보고받은 아차 사고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관리자나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개선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셔야겠습니다. 참고로 이 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개정된 위험성 평가 지침에 보면 아차 사고 발생지, 즉 아차 사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하셨으면 그거에 맞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차 사고 보고서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차 사고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는 없어도 사고가 발생할 뻔했던 사고를 작성하여 기록 관리한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는 아차 사고 조사 보고서는 사고 당사자, 목격자, 해당 부서 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자 등이 작성한다. 세 번째는 아차 사고가 보고되면 부서 내 협력 업체를 포함한 모든 작업자들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네 번째로는 사업장 전체의 아차 사고 사례는 협력 업체를 포함한 모든 작업자들이 공유하도록 한다. 사망과 비슷하죠. 결국에는 아차 사고가 발생하면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드는데 그 보고서 내용 그리고 발생한 경위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사업장 내에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가 있으면은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차 사고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조사자 및 사고 제목, 그리고 사고 일시 및 사고 장소, 세 번째로는 사고 유형, 네 번째로는 사고 원인, 그리고 조치 및 사고 예방 대책, 그 다음에 첨부 자료,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와 관련된 물적 증거가 손상
사용되지 않도록 현장 보존을 잘 하시고, 그리고 이 보고서를 잘 작성하셔서 교육까지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번째입니다. 아차 사고 발생 시 후속 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1번, 아차 사고 조사 보고서는 공정사고 해당 부서장 및 사업주의 결재를 득한다. 2번째, 공정사고 조사 보고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장단기 대책은 사업주의 승인하에 변경 요소 관리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3번째, 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와 시행 절차는 문서로 관리하고 이력 관리한다. 4번째, 아차 사고 조사 보고서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하여야 하는 도급업체 담당자를 포함한 모든 작업자들에게 알리고 교육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사고 조사 보고서는 5년 이상, 5년입니다. 5년 이상 보관하셔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차 사고 보고서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차 사고 보고서 예시는 코샤 가이드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 현황에 맞게 수정하셔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 아차 사고 실제 조사한 사고 보고서를 보시면 조사자, 조사 일시, 사고 일시, 그 다음에 완료 일자, 사고 유형, 사고 내용 등 이런 내용들이 아차 사고 보고서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사진이나 동영상, 기타 자료들이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사업장에서 작성한 것들을 보시면 사고 유형은 기타로 처리가 되었고요. 사고 내용은 지게차 후진 작업 중 충돌이 실제로 한 게 아니고 충돌할 뻔한 사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게차 작업 중 작업장 소음으로 인해 지게차 운전자의 후진 작업 중 작업 반경 내 근로자들을 지게차 호미 부위에 충돌할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사고 원인은 지게차 후진 경보음 및 후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보았고요. 결국에는 사고 원인이 나왔기 때문에 예방 대책이 나오겠죠. 예방 대책은 지게차 후진 시 경보음 설정 및 후방 카메라를 설치했다라고 첨부 자료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차 사고 조사 보고서를 사업장에 맞게 형식을 바꾸셔서 발행하시고 또 기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사업장에 잠재되어 있는 혹은 무심코 지나쳐버린 그 아차 사고 리스트를 반드시 발굴하시고 작성하시고 또 개선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에게 교육하셔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이 되시길 바랍니다.